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2월 19일 월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뭐 미 증시는 변화 없었을 테니까, 뭐 지금 중요한 거는 일단 뭐 지수가 뭐 엄청 크게 변동성이 있는 건 아니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시장에서 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 지금 뭐 당분간 시장에서 뚜렷한 악재든 호재든 이런 게 없거든요. 이제 뭐 상승에 대한 모멘텀, 이런 부분도 기업들 실적 발표 끝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좀 붕 뜨는 부분이 있고, 반대로 이제 악재는 뭐 다 어떤 거든 또 갖다 붙이면 갖다 붙일 수 있기는 한데, 이제 올해 뒤에 금리나 요게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전까지 시장이 그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좀 잡나, 이게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정도가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일단 뭐 계속 보셔야 되는 거는 코스피는 양매수 이런 거 수급, 특히 외국인 요거를 좀 포인트로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오는지 계속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수 위치도 이제 슬쩍 한번 좀 체크는 해둬야 되지 않나. 이게 미국이 특히 엔비디아 발표 이후에 더 뭐 그냥 광기로 갔다가 와 이거 진짜 AI 반도체 수요가 미쳤구나, 여기는 뭐 뒤에 더 기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서 더 올라갈 수도 있기는 한데, 지금 차트를 좀 봤을 때는 사실 조정이 이전에부터 나와도 이상하진 않았죠. 한 요런 구간에서부터는 한 12월 1월 이때 구간에서부터 이미 좀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차트고, 정확히 말하면 이제 좀 나올 법한데 왜 안 나오지 이랬던 구간인데, 이게 또 이제 미국이다 보니까 플러스 몇 가지, 특히 이제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그냥 강제로 조정 좀 나올 법한 구간에서 아직이야 좀 더 갈 수 있어 뭐 하면서 끌고 간 그런 힘은 있거든요. 대신에 이제 그렇게 끌고 가던 애들이 멈춘다면은 실적 발표 이후에 더 끌고 갈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지수는 분명히 조금 강하기는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도 이제 이런 저항 구간대 주변까지 좀 온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 밀리면은 우리나라야 뭐 항상 뭐 3등주, 4등주, 5등주 이런 역할을 좀 했죠. 요번에 최근에는 좀 디커플링 하는 느낌이 살짝 있기는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신경은 지속적으로 좀 써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미증시에서 크게 변화는 없었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고, 요번 주 볼 게 많아요. 뭐 밤중에 제가 뭐 놓쳤던 뉴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좀 뉴스들이 이것저것 많다 보니까 좀 많이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월요일 미국 대통령의 날 휴장, 그리고서 사피안 반도체라는 종목이 좀 상장을 하는데, 이게 완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온전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기는 한데, 기업이 다르니까 일단은 디스플레이 뭐 구동 반도체라는 거를 좀 주축으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 관련 키워드를 좀 달고 있으니까 요거,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수요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고, 목요일 뭐 신규 상장, 2월 26일 밸류업 정책 발표 요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 발표를 하고 어느 정도 좀 가닥을 잡고서 3월 달에 이제 좀 마무리 짓는 확정안, 이렇게 좀 발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26일부터 29일까지 MWC 2024, 삼성, 하이닉스 등에서 이제 반도체 차세대 제품, 하이닉스는 최근 HBM3E 뭐 이런 키워드들을 좀 붙이는 뉴스들이 있었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차세대 CXL 이런 내용이 좀 나올 수 있지 않나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월 27일 트위치 국내 철수, 아프리카랑 이제 뭐 치즈직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 아프리카가 장전에 뉴스를 2월 18일 주말 해가지고 뭐 목표가도 껑충 뭐 이런 뉴스들이 있기는 한데, 얘는 이제 외국인 수급 주축으로 했다 뭐 날 잡고 좀 한번 들어오나. 그리고 치즈 관련해서는 플레이 D 그리고서 와이즈버즈 이런 종목들 한번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PI 신규 상장, 요게 그렇게 좀 신규 상장에서 청약 핫했다고 하죠. 자, 그리고 3월 4일 초전도체 물리학회, 초록은 일단 철회인데, 이게 뭐 다 찌라시가 많아가지고 확실하게 그 연구소 쪽에서 아직까지는 뭐 나온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저는 좀 초록 철회에 대해서 생각을 이거는 좀 악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 두는데, 이게 뭐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반사이익이 뭐 CCS로 가고, 왜 저 3월 4일 발표하는 게 퀀텀 연구소 측이거든요. 퀀텀 연구소 엮어가지고 이제 발표인데, 그쪽에서 초록 철회를 한 게 뭐 이제 CCS 권영한 교수 뭐 이쪽에는 뭐 호재 아니냐, 뭐 반사이익 개념으로 갖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전 들고 있거든요. 들고 있는데, 저는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일단은 좀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뭐 장이 열려봐야 알기는 해요. 저도 뭐 당연히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최근에 CCS부터 선암, 파워로직스, 신성 델타테크 등 요 초전도체 애들이 같이 움직였었죠. 다 같이 한쪽만 움직인 게 아니라 좀 비슷비슷하게 다 같이 움직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땐 또 그 결이 다르고 뭐 반사이익 이렇게 갈 수도 있기는 한데, 이게 보통 같이 움직일 때는 또 일단은 악재 같은 거 뭐 나왔을 때는 같이 또 반영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같게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도 뭐 저는 당연히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안 밀렸으면 좋긴 하고, 뭐 반사이익으로 뭐 갭 뜨고 하면 더 좋기는 한데, 일단은 좀 같이 묶어서 봐둘 필요는 있지 않나. 그리고 초전도체는 저런 식으로 뭐 악재로 뭐 좀 쏟아지고 하더라도 그 뒤에 무언가 또 뉴스 붙이면서 자기들이 만들던가 하면서 좀 시세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CCS는 이번 주에 이제 뭐 유중 3자 배정, 납입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일단 최근에 강했던 거는 CCS, 선암, 덕성, 파워로직스, 신성 델타테크 이런 게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여기는 뭐 실력 자신 있으신 분들은 뭐 낙주 흐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마 알아서 또 보실 것 같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별 뉴스들이 조금 많기는 한데, 뭐 챗GPT, 오픈 AI 기업 가치 106조 원 이상 10개월 새에 3배로 뛰어. 그러면서 이제 주말 중에 조금 핫했던 게, 오픈 AI 측에서 이제 소라라는, 이게 생성형 AI라고 해야 되나요? 텍스트를 동영상화 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AI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공개를 했죠. 근데 이제 그게 엄청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서울 야경, 뭐 한강 주변으로 갔다가 야경 해가지고 좀 만들어줘, 분위기 있게, 이런 식으로 갖다가 텍스트를 입력하면은 그 분위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지 상당히 퀄리티 있는 영상, 진짜로 저게 제대로 계속 저런 식으로 되면은 좀 말 안 될 정도라도 너무 좋지 않나 싶기는 한데, 그 정도로 좀 퀄리티 있는 영상을 텍스트를 동영상화 시키는 그런 AI도 이번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임팩트는 있는 것 같고, AI 키워드는 어차피 어딨냐, 이스트소프트, 한글과 컴퓨터, 그 다음에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이런 애들이 최근에 계속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기는 했죠. 그래서 뭐 차트에서 특이점은 특별하게는 없고 비슷하기는 해요. 어느 정도 저점을 좀 만들면서 유지하면서 스멀스멀 좀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 키워드와 같이 뭐 또 부각을 시키는지. AI는 저는 올해 내내, 작년에도 그렇기는 했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흐름이 좀 계속 이어지기는 하죠. 그래서 AI는 저는 좀 계속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AI 심은 하만 스피커 나온다. 냉장고, TV, 타사 제품도 연결 가능. 요 뒤에는 아무래도 그 IoT 관련해가지고 스마트 싱스 요 키워드, 이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죠, 어플, 그걸 갖다 이제 당연히 연결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삼성에서 이번에 첫 스타트로 핸드폰에 AI, 온디바이스 AI를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삼성 AI 심은 하만 스피커, 또 하만 하면은 주식시장에서 이제 안암전자가 좀 부각이 되는 게 있고, 일단 모든 가전 촘촘히 연동, 요거에 대해서는 삼성이 이전부터 좀 계속 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안암전자랑 뭐 코맥스 얘네가 뭐 테마를 이루고 그러진 않아가지고 그냥 저런 키워드로 좀 그냥 뭐 반짝하는지. 안암도 종목 특성이 상한가를 진짜 더럽게 못 가요. 2021년부터 지금 해가지고 상한가를 2020년 말 이때 이후에는 상한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윗꼬리 달고 오는데, 이런 게 또 저 하남 키워드로 부각이 되는지, 하만 키워드로. 그리고서 코맥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싱스 키워드 뭐 중간중간 얘랑 하나가 더 부각되죠. 그렇기는 한데 일단은 뭐 엄청 메인 뉴스까지는 아니니까. 자, 그리고 윤 대통령 오징어 게임 2 이정재, 그리고 넷플릭스 CEO와 오찬, 요 키워드에는 일단 와이더 플래닛이 이정재 키워드 지분 엮이고 하다 보니까 잘 튀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뭐 저 뉴스가 지금 당장 뭐 엄청 스페셜하고 그런 건 아니기는 한데, 오징어 게임 2 결국 뭐 연내 2든 해가지고 좀 이야기 공개라던가 아니면 공개하기 전에 어차피 막 그 티저 뭐 이런 것들 지금 2 티저가 잠시 있었나? 뭐 지나가면서 본 것 같긴 한데 10초짜리 공개 16초 뭐 요즘 공개된 건 있네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왔다가 조금 더 뭐 진행되고 하겠죠. 중간중간 뭐 이제 완벽하게 오징어 게임 2 공개 이전에 뭔가 액션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랑 같이 엮일 수도 있고, 일단은 저런 거 뭐 좀 단발성 뉴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바이든 전기차 전환 늦춘다. 대선 앞두고 자동차 노조 좀 달래기. 그래서 지금 내연기관에서 바이든이 내세우던 이제 제로 탄소 그런 정책을 통해 가지고 뭐 인플레 감축 법안도 그렇고 다 이제 좀 그 전기차 쪽으로 계속 좀 푸시를 했는데, 일단 올해 대선이 있죠, 미국. 그래서 대선 앞두고서 이런저런 움직임들이 계속 나와요. 이따가 좀 뭐 반도체 이쪽도 있고 한데, 이번에 인텔의 뭐 13조 지원 그런 게 있는데, 일단은 요 키워드에 대해서 요거는 테슬라한테는 조금 악재성 뭐 근데 이전부터 움직임이 있던 거긴 한데, 일단은 그런 것들. 그래서 2차 전지한테는 우선적으로는 좀 좋은 뉴스는 아니죠. 그래도 혹시나 뭐 얘는 그냥 지수 끌어올리기 위해서 수급 들어오나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2차 전지한테는 좀 안 좋고, 그리고 현대차 이쪽도 뭐 전기차 개발하는 것도 있기는 한데, 현대차는 그래도 내연 이런 것 좀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현대차 시리즈는 또 최근에 그 PBR 키워드로 계속 좀 부각이 되는 건 있고, 거기에 이제 뭐 수급은 엄청 괜찮아요. 좀 아름다운 양매수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런 뉴스를 자동차 쪽 현대차 우 시리즈들, 현대차 우는 현대차 우, 뭐 투비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그거에다가 뭐 서연 등등 자동차 부품까지 한번 좀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밸류 프로그램 코스닥스 요거는 26일 일단 공개 나온다고 하니까 자동차 쪽이 가장 수급이 뚜렷하기는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보험, 금융, 은행 이런 종목들 수급 들어오는지, 수급 꽤나 이제 5일선 깨고서 바로 좀 힘을 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런 PBR 공개에 대해서도 정책에 대해서 26일 나온다고 하니까 일주일쯤 남았죠. 그래서 그때까지도 차곡차곡 수급 동반을 해서 이제 특히 금요일날 그 시장에서 반도체 양매수가 코스피가 엄청 괜찮았는데 반도체들이 좀 잠잠했죠. 그러면서 이쪽 수급 코스피 상위 종목들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온 모습은 좀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더 이어지는지. 자, 그리고 요번 주 전공이 이번 주 집단사직 돌입 진료 대란 폭풍 전야 키워드들 해가지고, 의협은 오늘 25일 전 회원 참여 정부 규탄대회 연다. 그리고 빅5 전공이 19일까지 전원 사직서 제출 결정, 20일 오전 6시 이후에 근무 중단 예정, 이런 내용들 계속 있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계속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비상진료 대책 준비 중, 공공병원 비대면 진료 확대. 그래서 지금 일단 좀 봐야 되는 게 빅5 전공이 오늘 이게 16일 그 저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 전공의들 뭐 한 700명인가 뭐 사직서 뭐 이런 내용도 있긴 있더라고요. 뭐 수리한 거랑은 좀 거리가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이렇게 요번 주 내내는 좀 정부랑 이제 요 의사 단체 분들이랑 해가지고 계속 투닥투닥 할 수 있으니까 비대면 진료 키워드가 조금 더 부각되는지. 자,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케어랩스 얘가 상한가를 가고 인성정보 유비케어 뭐 비트컴퓨터 순으로 움직이긴 했는데, 일단 비대면 진료는 이번 주 좀 계속 보긴 볼 것 같습니다. 아이고 사라졌네. 해가지고 비대면 진료 관련 주들 종목들을 이렇게 좀 볼 것 같고, 뭐 차트는 특이점은 없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바이든 반도체 보조금 보따리 푼다.
이런 내용이 있긴 있었는데 일단은 자국 기업부터 인텔의 13조 원대 보조금 검토, 그래가지고 반도체법 이후에 최대 규모, 요거 뉴스의 좀 연장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좀 차곡차곡 진행이 되는지. 그래서 뭐 당연히 자국 기업부터 챙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반도체 기업들 업체 보조금 형식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리고 주말 끼고서 손정희, 소프트뱅크 손정희도 130조 투자한다. 더 뜨거워진 AI 반도체 경쟁. 샘알트만 AI 칩 제조에 9천조 원 펀딩 추진. 이런 거는 이제 뒤에 뉴스화돼서 또 진행 상태가 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일단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뭐 지속적인 뭐 투자 뭐 이런 키워드도 있고 3월 26일 삼성전자 CXL 뭐 청사진 공개, 애플도 올해 그 아이폰 16 공개하면은 아무래도 AI 조금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 이렇게 반도체 관련 주들 대신에 반도체는 저런 뉴스에 대해서 뭐 단기적으로 반응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엔비디아 움직임이 좀 가장 줄기일 것 같기는 해요. 뭐 최근에 강했던 한미반도체, HPSP 얘네들이 지금 5일선 슬쩍 깬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지지 저항이 있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일단은 끼 좋았던 애들 혹은 최근에 신고가 갱신을 했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반도체 관련 주들 이런 뉴스 뭐 또 달고서 또 힘차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힘을 주는지. 자, 그리고 뭐 나머지 뉴스는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원전에 대해서 뭐 불가리아 그거 뭐 좀 수주 기대감 뭐 이런 뉴스도 있긴 있던데 우리나라랑 이제 미국이랑 해가지고 근데 일단은 원전 관련 주들도 뭐 지속적으로 뒤에 나올 수 있는 부분 내용은 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총선 앞두고 이런 정책 관련 주들 저출산 뭐 이민청 요거 외에 뭐 또 새로운 게 등장을 하는지. 자, 그다음에 요거 외에는 좀 개별주들 이렌시스가 일단 저번 주에 상당히 강하기는 했어요. 계속 윗골 타면서 쭉쭉 치고 올라왔는데 이제 뭐 분봉상에 지지 저항 구간들은 한 요렇게 좀 얼추 보게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도 얘는 일단은 투경 지정 예고 요거 때문에 좀 이제 시간에 많이 빠지기는 했어요. 얘가 지금 아쉬운 거는 특별한 뉴스 없이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에브리봇, 이렌시스랑 에브리봇. 이렌시스가 한번 맥 꺾이면서 에브리봇이 좀 또 튀어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 좀 보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 주말 중에 좀 잠잠했네요. 이런 거는 뭐 좀 한번 또 슈팅 나오고 하면은 우기투 뭐 하나투자 증권 이런 종목들 좀 엮어주는지. 그 다음에 개별주는 뭐 엔캠이랑 HLB 시리즈들. 아, 이제 슬슬 3월 상패 시즌 조금 아직은 텀이 있기는 한데 상패 시즌 앞두면서 점점 그 재무 안 좋은 애들은 슬쩍슬쩍 이제 거르긴 하셔야 됩니다. 뭐 증거금 100%든 재무 보시면서 뭐 연속적인 적자 계속 되는 기업들 그런 것들. 자, 그게 이제 그냥 뭐 무조건 나온다고 해서 뭐 상패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상패 기준도 일단 좀 완화를 시켰던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좀 그 러프한 게 어떻게 적용될지는 좀 보긴 봐야 되고 상패라는 게 진짜 예상 못한 종목에서 뭐 나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긴 있죠. 근데 이제 보통은 재무 안 좋은 애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리스크 좀 높아지는 거 그거는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래서 요번 주도 일단은 PBR 그 26일 발표 그런 키워드로 갔다가 뭐 자동차, 보험, 금융 그런 시총 상위 수급 종목들.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그 바이든 전기차 조금 늦춘다. 그 키워드를 엮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주들 내연 쪽으로 전기차 쪽이랑은 조금 거리를 둬야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갖다 수급 들어오나 보시면 될 것 같고 초전도체는 이게 뭐 당연히 열려봐야 알긴 하는데 저는 뭐 반사 이익보다 제가 들고 있으면서도 반사 이익보다는 일단은 좀 악재성으로 좀 부각시키지 않을까 싶거든요. 대신에 이제 뭐 그 초록 철회에 대해서 막 이것저것 뭐 찌라시성 뉴스 그다음에 그런 거는 계속 나옵니다. 애초에 초전도체 키워드가 정말 막 좀 대놓고 뭐 해먹는 그런 그 재료 느낌이 있다 보니까 어디 커뮤니티 그런 곳에서 뭐 자기가 전화해서 뭐 검증해봤다, 뭐 크로스 체크해봤다, 뭐 메일 보내봤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뭐 그거는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니까. 그래서 초전도체는 뭐 자신 있으신 분들은 어차피 계속 보기는 보실 텐데 일단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기억을 해둘 필요는 있지 않나. 제일 간단한 거는 장전 예상가, 그 다음에 이제 시가 얼마나 움직이나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기는 해요. 시장이 최소한 일단 악재로 받아들였나 아닌가, 그리고 그것도 뭐 반사이익으로 넘어가나 아닌가, 그런 부분들. 자, 그리고 뭐 비대면 진료부터 해가지고 신규 상장, 그리고 반도체, 비트는 뭐 움직임이 조금 없었기 때문에 대신에 위에서 좀 버티는 건 있네요. 2차 전지는 조금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나 싶고, 로봇이랑 AI도 오픈 AI 그거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로봇은 그냥 개별주 느낌이죠. 사실상 뉴스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뭐 개별주 뉴스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따로따로 움직이는 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뭐 푸틴 그 인공위성, 러시아 인공위성 뭐 타격하는 무기 뭐 개발 중이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 있기는 한데, 혹시 뭐 그걸로 갖다 이제 우주 방산 이런 것들 정도까지 그냥 곁다리로 생각을 해둘 것 같네요. 자,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